6월의 끝자락, 와랑와랑한 햇살 아래 벨롱이는 푸른 바다. 바라만 봐도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는 이곳 제주에서 인사드립니다. JDC와 제주 4.3 평화재단이 함께하는 평화가 보이는 라디오. 저는 오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제주 포럼에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 여러분이 보고 또 듣고 계신 이 행사는 JDC와 제주 4.3 평화재단이 함께하는 평화가 보이는 라디오 코너로 제주 4.3 사건의 의미를 되새기며 평화롭고 또 포용적인 사회 구현을 위한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현장에 많은 분들을 모시지는 못했지만요. 대신 제주 포럼과 JDC 유튜브 채널을 생중계를 통해 온라인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되기까지 JDC와 제주 4.3 평화재단에서 정말로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요. 먼저 JDC 문대림 이사장님을 무대 위로 직접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쪽 제 옆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자리에 있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는데요. 자, 16회를 맞이한 제주 포럼의 청년분들 함께 제주 4.3의 또 평화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어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이사장 문대리입니다. 오늘 제주 포럼에서 청년 학생 여러분들과 함께 제주의 평화와 인권 그리고 통일운동에 관한 논의까지 함께 하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2019년도에 JDC 이사장 취임 후에 특히나 청년 중심 행사를 많이 주최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과 같이 이렇게 청년이 주축이 되는 행사를 계속해서 여시게 된 그런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이 마음껏 상상하고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JDC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미 JDC는 청년들의 창업, 스타트업을 도와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올해부터 처음으로 글로벌 영 리더스 포럼을 올해 처음 개최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주도의 청년 리더들이 세계의 청년 리더들과 함께 지역의 아젠다와 국가의 아젠다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JDC가 공식적으로 만들어 갈 것이고 그 속에서 제주 지역 청년들의 꿈을 키워나가는 그런 장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참 방금 말씀하시는 와중에 동준 씨께서 댓글로 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에 사는 청년입니다. 최근에 제주도가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세계 평화의 섬 제주의 의미는 무엇인지 물어보셨는데요. 어떻게 답변해 드릴 수 있을까요? 네, 좀 이따 이제 양조은 이사장님께서 말씀 주실 겁니다만은 제주도는 이제 3만의 희생자를 낸 4.3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 아픈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명예 회복, 최근엔 배보상 문제까지 극복의 모범성을 저희들이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4.3이 주는 교훈이라고 볼 수 있는 평화와 인권의 가치 그리고 미래적으로 통일운동의 지향점까지 모아내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한 것이죠. 그래서 세계인들이 4.3 사건의 진실과 그 진실 규명의 역사, 명예 회복의 역사를 보게 되면 알게 되면 제주도가 왜 세계 평화의 섬인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네. 오늘 이 자리가 그 시발점이 됐으면 합니다. 네, 오늘 또 뜻깊은 시간 마련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JDC의 행보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말씀 해주신 문대림 이사장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제주 4.3 사건뿐만 아니라 나아가 세계 평화를 얘기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어서 제주 4.3 평화재단의 양조은 이사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고 또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또 이 자리에 또 뜻깊게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시청자분,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JDC와 함께 저희 4.3 평화재단에서 이렇게 청년들을 대상으로
4.3 이야기 한마당이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요. 저는 4.3의 시발점은 38선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주도민들이 그 분단을 막고 통일을 지향했다가 참혹한 희생을 치렀거든요. 그게 4.3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자, 4.3 평화재단에서는 제주 4.3 사건을 온 국민이 공감하는 대한민국 역사가 되고자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데요. 4.3을 기억한다는 표현 대신에 공감한다는 표현을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그런 표현이 굉장히 인상 깊다라는 인상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공감이라고 한다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그 4.3은 그 반세기 동안 금기시된 역사.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4.3을 알지도 느끼지도 못한 역사였죠. 다행히 70여 년 전에 이 일어난 사건이 70주년을 계기해서 4.3은 대한민국 역사다 하는 스로건 아래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죠. 네. 저는 70년에 발생된 그 4.3 제주도민들은 과연 부당한 탄압에 어떻게 저항했고 또 어떻게 분단을 막으려고 했고 그리고 그 비무장 민간인들이 어떻게 학살되었는지 그리고 이 비극적인 사건이 오늘날 평화와 인권, 화해의 상생으로 거듭나고 있는지 네. 이런 진실을 제대로 알려졌을 때 우리 국민들은 어떤 기억의 범위를 넘어서 4.3이 하나의 공감하는 역사, 그러니까 함께 느끼는 역사가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그 기대에 부응해서 그런지 아메리카노 아이스님께서 댓글로 한 말씀 주셨습니다. 제주 4.3을 기억하고 평화의 가치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저도 공감으로 동참하겠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모두 다 기억하고 공감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새로운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 저도 간절하게 가져보는데요. 끝으로 미래 세대 청년들에게 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제주 4.3은 제주 땅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지만 이것은 제주도 사건이 아니고 세계적인 사건이다. 네. 왜 그러냐면 이 분단 그리고 이 동서 냉전이 이 빚어낸 역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건 세계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이 사건을 분단과 냉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또 현재 제주도민들이 이 아픈 역사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 그래서 이 4.3의 극복 역사가 세계적인 그 과거사 해결의 모범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재인식을 하고 함께 느껴주고 함께 알리는 그런 일에 여러 청년들이 함께 동참하기를 기대를 합니다. 네. 자, 양준 이사장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포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시청자분들께서는 계속해서 다양한 의견과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을 드린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함께 임해 주시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코너를 만나보실 텐데요. 제가 평소에도 굉장히 만나 뵙고 싶어하고 오늘 이 자리가 더욱더 의미 있는 자리로 되게끔 열심히 또 노력해 주신 제가 평소에도 정말 존경하는 선생님께서 강연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어떤 분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만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또 이렇게 좋으신 분들과 또 제주 4.3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저는 사실 설렙니다. 제가 좀 눈이 좀 붓지 않았나요? 왜일까요? 너무 설레서 어제 잠을 설쳤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한번 제주 4.3에 대한 토론을 하기 전에 제가
제주 4.3에 대한 그 짧은 과정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면 토론을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제주 4.3 사건을 부르는 용어, 저는 여전히 아직도 정리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제주 4.3에 대해서 부르는 용어들, 폭동이란 용어도 붙었었고요. 그다음이 항쟁이란 용어도 붙었었고요. 그리고 소요라는 용어도 붙었었고, 봉기, 사태, 뭐 여러 가지 어떤 단어들이 이야기되어 왔었죠. 근데 지금은 교과서에 제주 4.3 사건이라는 용어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정말 이런 그 용어의 어떤 변천사를 통해서도 참 이 제주는 많이 아팠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 제주 4.3 사건의 어떤 그 과정을 한번 좀 훑어볼 예정인데요. 저희들의 이야기는 1945년 8월 15일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죠? 바로 일제강점기를 마치고 우리가 광복을 맞이했던 그 순간입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일제강점기가 끝났으니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과 행복도 잠시, 이 광복은 분단과 함께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북쪽에는 소련이, 그리고 이 남쪽에는 미국이 해방군의 형태가 아니라 점령군의 형태로 들어오게 되지요. 굉장히 아쉬운 그런 순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바로 이 모습이 사실상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한반도가 잘려져 있는 이 모습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의 첫 페이지가 바로 제주 4.3입니다. 오늘 이야기될 어떤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1945년 8월 15일 이후 이 미군이 이 남쪽을 들어오게 되는데요. 사실 그 당시에 이 미국은요, 이 한반도에 대해서 별 정보가 없었습니다. 잘 몰랐다는 이야기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미국이 이 한반도의 어떤 정책들을 보면 상당히 무지했구나, 무관심했구나라는 모습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 맞춤형 정책들이 나오지를 않는 거죠. 정책들이 우왕좌왕하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물가는 폭등할 수밖에 없었고, 기층민들의 삶은 더욱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어떤 불만들이 내재되니까 이걸 좀 빠르게 정리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이 체제를 이끌고 왔던, 즉 일제강점기를 이끌고 왔던 그 주요 인사들을 그대로 자리에 앉히게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정의롭지 않잖아요. 일제 부역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정의의 심판이 내려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는 모습, 이런 모습들 속에서 제주의 분노는 또 한 겹 쌓여지게 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1947년 3월 1일 3월 1일은 어떤 날인가요? 맞습니다. 1919년 3.1 만세운동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3.1 운동은요,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뻐하기 위한 자리가 바로 이 1947년 3월 1일이었죠. 정말로 많은 이 제주민들이 한 곳에 모여서 이 행사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사실 경찰의 입장 속에서는 굉장히 불안감이 있었겠죠. 가뜩이나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판단을 했을 테니까요. 그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 말을 탄 경찰, 그 말발굽에 어린 아이가 치여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럼 뒤에 나오는 수수는 어떤 모습으로 전개돼야 되는지 감이 오셔야 되는데 우리의 그 감과는 전혀 다르게 수습하지 않고요. 그저 떠나버리는 모습들. 다시 제주민들의 분노는 쌓일 수밖에 없겠죠. 이에 항의하면서 경찰서에 갔는데 이 경찰서에서 있었던 이 경찰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시민들을 향해서 발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6명이 또 사망하게 됩니다. 그 6명의 면면을 보니까 학생들 그리고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 그냥 집회를 그냥 보면서 있었던 그런 무고한 시민들이 사망했던 사건. 여기서 다시 제주민들의 분노는 또 쌓이게 됩니다. 이 분노를 이제 표출하게 되는데요. 놀라운 장면이 벌어지죠. 바로 관민 총파업. 여러분들 이 파업이라고 하면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전개했던 그런 파업이라고 생각할런지 모르겠지만 노동자뿐만 아니라 바로 이 제주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는 공무원, 경찰까지도 참여한 관민 총파업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만큼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분노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던가를 추측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미군들이 깜짝 놀랐죠. 깜짝 놀라면서 이걸 진압하기 위해서 경찰들을 파견하는 과정에서 서북 청년회 회원들이 이 땅 제주에 내려오게 됩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이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가 수립되는 과정 속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받던 사람들, 그러니까 소위 빨갱이라는 단어만 보면 부르르 떨면서 분노와 증오를 표출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타겟 제주, 제주 빨갱, 이런 식으로 딱 타겟 잡고 제주에 들어온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테러의 모습들이 전개되고 있는 제주.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제주민들의 분노는 또 한층 쌓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왜 가끔 이렇게 몸에 종기가 날 때가 있습니다. 종기 나는 모습을 좀 보시면 자꾸 부풀어 오르죠. 부풀어 오르면서 거기에 이 고름이 차게 됩니다. 그 고름이 끝까지 차서 더 이상 부풀어 오를 때도 없는 그 지점에 아마 여러분들은 바늘로 이렇게 툭 치시면서 그 고름을 짜내는 그 모습을 아마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바로 이 모습. 정말 부풀어 오를 대로 부풀어 오른 그 상처의 그 바늘이 무엇이었을까? 그 고름을 탁 터뜨려냈던 그 바늘은 바로 제주도 남조선 노동당, 남노당 세력들이었죠. 바로 1948년 4월 3일 무장 봉기를 감행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들의 입장 속에서는요, 그 쌓이고 쌓였던 제주민들의 분노를 통해 가지고 자신들이 지향하고 있는 어떤 그 체제, 이런 모습들을 구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 그리고 계속해서 억압하고 탄압받는 자신들의 어떤 처지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된 판단 속에서 1948년 4월 3일 바로 그 남노당이 주체가 되어서 봉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때 참 많은 아픔이 또 전개가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그 이전까지 제주민들을 탄압했던 경찰들, 심지어는 그 경찰의 가족들마저도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또 아픈 비극 앞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니, 이 비극의 서막이 울리게 되는 장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미 군정에서는요, 군대를 파견하게 됩니다. 군대를 파견했는데요, 이때 파견되었던 군인들이 봤을 때 이 상황 굉장히 위험하다. 무장 봉기와 군인들이 충돌했을 때 벌어질 희생은 너무 크다라고 하면서 이 협상을 전개하게 됩니다. 너무 다행스럽게도 그 평화 협상은 합의에
이르게 됩니다. 정말 잠시 진정하고 더 이상 큰 희생을 막을 수 있는 어찌 보면 마지막 기회, 좋은 기회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평화협상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바로 이 오라리에서 방화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이런 평화협상에 대한 불만을 가졌던 이 우익 테러 세력들이 바로 이곳에 들어가서 방화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1948년 5월 10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1948년 5월 10일은요, 바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총선이 치르는 그런 날이었죠. 그런데 이 총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왜? 총선을 통해 가지고 이 남한에 정부가 수립되면 당연히 북한에서도 정부가 수립될 것이고, 서로 다른 이념을 기반으로 한 정부가 수립되었을 때 이것은 곧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은 곧 동족 상전의 비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 이런 상황들을 반대하고 걱정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분이 계시죠. 바로 백범 김구 선생님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 역시 마찬가지로 3천만 동포에게 울면서 고한다라는 글을 씁니다. 이렇게 말이죠.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도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위를 위해 단독 정부를 세우는데 협력하지 않겠다. 당시 이곳에 있었던 많은 지식인들,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담고 있는 문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제주 역시 마찬가지로 이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 50총선의 그 과정 속에서 이 제주민들은요, 대거 총선에 참여하지 않고 한라산으로 올라갑니다. 이 한 장의 사진은 정말 놀라운 사진이에요. 총선에 참여하지 않고 거부했던 그 모습이 딴에는 그냥 일부의 어떤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보십시오. 그냥 온 집안 식구가 다 한라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 당시 이 50총선을 바라보고 있는 이 제주의 심정, 마음이 어땠는가를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50총선은 치러졌고, 제주의 어떤 반대도 불구하고 치러졌고, 그 결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정부가 출범하니까요, 이제 이곳 제주는요, 바로 이 정부에 반하는 반역의 섬으로 낙인 찍혀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정부가 수립되었으니 이 권력에 반하는 세력들을 한번 본보기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면서 이곳 제주는 이제 훨훨 타오르는 불타는 섬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온 작전이었죠. 바로 초토화 작전.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중산간 지역의 통행을 금지하며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폭도로 인정하여 총살한다. 저는 아무리 이 문장을 읽고 또 읽어도 이 빨간색으로 칠해진 이 부분,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폭도로 인정하여 총살한다. 어떻게 이 문장이 성립될 수 있을까? 이 문장은 과연 성립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인가? 말이 되는가? 끊임없이 이 문장을 읽고 또 읽습니다. 이건 구분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사람보다 이념이 앞섰을 때 보여질 비극의 한 장면을 이 문장이 모두 담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초토화 작전 속에서 정말 이곳 제주는 거대한 감옥이자 거대한 학살터로 변모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죄 없이 죽어나가는데요, 그 대표적인 학살의 현장이 바로 이곳 다랑시 동굴이죠.
이곳에 들어왔던 이 제주 양민들은요, 두려웠던 거예요. 나가면 이유 불문하고 총살한다고 하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나갈 수가 없었어요. 결국 이 밖에서 있었던 이 토벌대가 바로 이 다랑시 동굴 입구에 불을 피웠고 그 연기를 집어넣고 입구를 막아버리면서 이 동굴 속에 있었던 양민들은 그곳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무장대라고요? 아니, 그들의 유골을 시습했더니 어린아이, 여성, 노인, 그 어느 누구도 이들을 무장대라고 볼 수 없는 그들이 이렇게 이 공간에 누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학살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다음에 대량 학살은 또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아까 우리가 걱정했던 분단은 곧 전쟁을 가져올 것이라는 바로 그 전쟁, 6.25 전쟁. 6.25 전쟁을 전후해서 혹시 있을지 모를 그저 추측에 불과한 사회주의에 동조할지도 모른다라는 그 의심 하나로 예비검속자라는 명단을 만들어서 또 다시 한번 학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아까 이야기했듯 이 제주민 인구의 약 10분의 1이 학살되는 모습을 겪게 된 것이죠. 이 아픔을 갖고 있는 이 제주민들은요, 이 아픔을 아프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었어요. 수십 년 동안 정말 끙끙 앓으면서 어느 마을은 제삿날이 똑같아요. 마음껏 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수십 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2003년 10월 31일 드디어 대한민국 대통령이 제주도민 앞에, 아니 대한민국 역사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과거 국가 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제주도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자 이 뒤에 계셨던 많은 분들이 박수를 치시면서 우시는 장면을 저는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묻혀질 뻔했던 그 역사, 제주 4.3의 이야기, 전 정말 너무 놀라운 게 그때 그 희생자 분들의 어린 아이들, 5살, 6살, 그 꼬마들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백발이 성성한 그 노인이 되는 그 지점이 될 때까지 잊지 않고 기억 투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땅의 역사에 제주 4.3 사건을 우뚝 세울 수 있도록 노력했던 그 모습들이 전 정말 감동이더군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 토론을 통해 가지고 이 제주 4.3 사건이 갖는 역사적 의, 평화, 화해, 인권, 통일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제주 4.3 사건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이 사건처럼 또 다른 아픈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겠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억과 공감에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JDC와 제주 4.3 평화재단이 함께하는 평화가 보이는 라디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최태성 선생님께서 정말 열띤 강연을 보여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정말 이렇게나 아름다운 이 제주라는 섬에서 그토록 큰 비극이 일어났다니 또 한 번 가슴 미어지고 슬픔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주 4.3의 역사를 잊지 않고 또 미래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역할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금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은요, 최태성 선생님을 비롯한 청년 패널 분들과 함께 제주 4.3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평화의 섬이라는 주제로 함께 토론 세션을 열어가 보고자 하는데요. 패널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시청자분들께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시나리오 작가자 감독 김성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BS PD 신혜림이라고 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한국 역사를 사랑하는 프랑스에서 온 파비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제주 4.3 평화재단 연구원 반영관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아까 최태성 선생님 강연으로 또 만나 뵙게 됐는데요. 그래도 또 인사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어떻게 강연 너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좋은 토론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세션 분들을 모시고 토론을 진행해 볼 텐데요. 오늘 오신 분들 중에 파비안 씨와 최태성 선생님은 예전에 구면이라고 들었습니다. 만나신 적 있으시죠? 혹시 이 중에서 저기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그 어렵다는 1급 자격증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여기 지금 4분 5분 파비앙 프랑스인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1급 자격증 갖고 계신 분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아니 이게 한국사 1급 자격증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시험으로 엄청 어렵죠. 알고 있는데요. 네. 파비앙 씨도 그러면 당연히 제주 4.3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겠네요. 네,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방금 말씀하신 그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에 포함된 내용이기도 하고 저는 2018년부터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저는 해설사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우리 박물관에서도 제주 4.3 사건 관련한 자료가 있어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접하게 되었는데 그때 금시초문이었거든요. 이렇게 70여 년 동안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예. 이 제주 4.3 사건을 접하고 나서 정말 후유증이 며칠 가더라고요. 이렇게 인간이 얼마나 악랄해질 수 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어릴 때부터 역사를 좋아했어요. 그 역사는 좋아하는 거, 뭐 좋은 거, 그냥 기억하고 싶은 거 이런 게 역사가 아니라 뭔가 잊고 싶은 거, 아픈 거 이런 것조차 기억하는 게 그게 바로 역사입니다. 뭔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부분을 잘라서 아름다운 부분만 남긴다고 해서 역사가 더 빛나고 더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저는 해설을 하면서 어린 친구들에게 자주 물어봐요. 제주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외국인 또는 한국인 대상으로 이제 해설을 하면서 뭔가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알려줘야 할 책임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를 방문할 때마다 4.3 사건을 관련한 곳을 꼭 방문하고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 이념보다 사람이 먼저다. 이것은 최태성 선생님이 강의하면서 자주 강조하시는 부분인데요. 이런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아픈 역사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파비앙 씨 말씀을 들으니까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굉장히 반성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4.3 사건은 7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긴 침묵에 또 쌓여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공론화할 수 있게 된 시간이 정말 짧다고밖에 할 수 없는데요. 혹시 파비앙 씨께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프랑스에서도 오랜 시간 동안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던 역사적 사건이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네, 아마도 많은 국가들이 이런 비슷한 사연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프랑스 역사에도 역시 이런 어두운 면이 있거든요. 그 1차 세계대전에서 30만 명의 알제리인 청년들이 프랑스를 위해서 이렇게 징집되었고 2차 세계대전에도 역시 많은 알제리 군인들이 프랑스 군대에 입대해서
독일군과 싸웠거든요. 근데 전쟁 끝나고 나서 프랑스가 나치에서 해방되자 이제 그분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갔겠죠. 근데 네. 돌아온 거는 고문 그리고 학살이었어요. 세티피라는 도시에서 대학살이 일어나는데 1945년 5월 8일이에요. 그 프랑스 당국에 의해서 오랫동안 간과되었고 프랑스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학살은 1945년에 일어나는데 2005년이 되어서야 알제리에 있는 프랑스 대사님이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때 대사님이 용납할 수 없는 비극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2012년 9년 전이죠. 그 당시에 프랑스 대통령이었던 프랑스와 올란드가 세티프 학살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지 않았는데 식민화가 초래한 고통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그 세티프 대학살에 따른 그 알제리인들의 정신적인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고 있고 아직도 알제리는 프랑스의 사과를 원하고 있지만 저도 프랑스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런 사건이 있었군요. 네, 진짜 또 우리 빠비 양의 또 그런 역사적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게 진짜 이 제주 4.3의 어떤 그 시선 좀 더 세계적으로 넓힐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아까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제주 4.3은 굉장히 금기된 어떤 그런 단어였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그 기억 투쟁 속에서 정말 뭐 많은 단체 또 많은 분들이 이걸 알리기 위해서 너무너무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네. 사실 근데 오늘 여기 오신 분들도 역시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또 옆에 계신 신혜림 PD님께서는 제주 4.3 사건을 요약한 영상을 또 제작을 하셨는데요. 그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페이스북과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500만이 또 넘었다고 합니다. PD님 정말 또 의미 있는 영상 또 제작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 저 영상은 지금 사실은 4월은 제주라는 쇼 다큐 시리즈의 1편이고요. 유튜브에는 지금 제주 4.3 5분 요약 정리 이렇게 이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플랫폼이 굉장히 자극적인 콘텐츠를 위주로 흘러가고 사실 4.3도 그 중심에 서 있기도 한데 그런 좀 어려운 이야기를 좀 더 공감되게 어렵지 않게 풀어내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약 정리라는 이름을 붙여서 만들었고요. 요약이 사실 불가능하긴 하거든요. 5분 요약이라는 게 4.3을 한다는 게. 근데 그럼에도 해보고 싶었던 까닭은 제가 제주도 서귀포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지금은 서울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저 2000년대 어린 아이였는데도 이제 쉬쉬했던 지점은 아니었지만 되게 배운 기억이 잘 없어요. 그래서 뭔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사건이라는 걸 나중에야 좀 알게 되고 그 인생이 어떻게 저랑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좀 나중에야 알게 되면서 이거를 이제 좀 더 빨리 다른 친구들한테 알려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PD라는 이제 직업을 갖게 되면서 꼭 4.3을 다루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들게 되었고 지금은 제주 선생님들이 이 영상을 많이 쓰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보탬이 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감사하다는 연락도 보내주시지 않았나요? 어떤가요? 신혜림 PD님. 네, 그렇죠. 유족분들도 되게 영상을 보고 어떻게 제 마음 그대로를 담아주셨냐고 이렇게 연락 주시고 여기 4.3 연구소 평화재단 안에 있나요? 네, 연구자분들도 되게 감사하다고 잘 봤다고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이제 제가 진짜 이렇게 뭐 강의하는 입장에서 저도 이 영상 봤는데 아주 이 요약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야, 이 긴 그 시간의 역사를 어떻게 이렇게 핵심을 쪽쪽 뽑아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을까? 저도 보면서 좀 감탄을 금치 않았는데,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그 제주가 여전히 그 현재 진행형이다, 4.3이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 이유는 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방금 지금 나오고 있는데 4.3은 대한민국 역사입니다. 그래서 4.3 평화공원에서 초반에 보면은 나오는 그 당시 이제 건국 오칙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왔던 것
있거든요. 그거 보면은 그때 이제 4.3 일어나기 전에 청년들이 세웠던 원칙이래요. 그게 기업가와 노동자가 다 같이 잘 사는 나라, 지주와 농민이 다 같이 잘 사는 나라, 여자의 권리가 남자와 같이 되는 나라, 청년의 힘으로 움직이는 나라, 학생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나라, 이렇게 5가지인데 사실 지금도 사실 이거를 목표를 해야겠다라고 뭔가 유효한 그런 목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평학 연구자였던 연구자신 이제 정희진 선생님께서 어떤 칼럼에서 역사 교과서가 현대사와 4.3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념도 없는 이념 논쟁 따위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동의가 되고요. 이 제주라는 땅이 지금도 이제 대한민국이 어떤 분단에 의해서 이념 갈등, 그거는 이제 젠더 갈등으로도 펼쳐지고 세대 갈등으로도 펼쳐지고 굉장히 많은 이제 분단의 씨앗이 우리 안에 남아서 계속 갈등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상태로 지금 있는데, 이 갈등의 좀 압축판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를 사실 이 시리즈 1,600명의 전국의 어떤 국민들이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모아주셔서 이제 탄생할 수 있었던 시리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4.3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공감을 하고 있고 이걸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걸 이제 이 후유증을 극복하고 정말 더불어 사는 세상으로 다 같이 나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공감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또 마음을 모아주셨던 건 인권 앞에 또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라는 많은 분들 공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념을 내세우기보다는 우리 인권을 얘기하는 그런 미래가 열려지길 바라는 마음, 또 역시 신희진 PD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옆에 계신 또 김성현 감독님께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JDC와 제주 4.3 평화제단이 추진한 대중영화 시나리오 공모전에 또 당선이 되셔서 최초로 4.3 사건을 상업영화로 제작하는 일을 또 진행 중인 것으로 들었습니다. 어떤 의미를 담은 영화가 또 나오게 될지 좀 간략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번 수상작 내 이름은 1948년 4.3 중에서 5월 1일이 있었던 우라리 방화 사건을 모티브로 삼고 있고요. 70년간을 남의 이름으로 살았던 할머니와 18년간을 여자 이름으로 산 손자의 수상한 이름 찾기라는 컨셉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적 비극적인 사건을 그동안 진실이 숨겨져 있었고 왜곡되어 있었던 사건을 이렇게 세상에 내놓는다는 게 상업영화로서는 쉽지 않은 것이기는 한데, 네. 상업영화라는 틀이 어떤 흥행을 위해서 진실을 왜곡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1948년과 2021년이라는 70여 년의 시간을 간격을 뛰어넘고 또 할머니와 손자 간의 60년이라는 세대 차이를 훌쩍 뛰어넘어서 함께 웃고 또 눈물 흘리고 공감할 수 있는 영화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영화가 또 나오게 된다면 제주 4.3 사건에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또 공감하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요. 많은 대중분들께 이 영화를 통해서 꼭 전달됐으면 하는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이 영화의 주제이기도 한 폭력은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모습을 달리할 뿐 계속 반복된다는 점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 4.3의 과거 역사적 폭력이 지금 이 시대에서도 특히 영화 속에서는 학원 폭력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해외로 고개를 돌렸을 때 미얀마에서도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적으로 무차별적인 폭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제주 4.3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반복되는 과거의 폭력과 그 아픔을 기억하는 것이 현재도 반복되고 있는 폭력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메시지가 대중들에게 깊숙이 다가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언제쯤 영화를 만나보게 될 수 있을까요? 내년 4월쯤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시나리오 대본이 다다음 주 정도면 완전히 끝나거든요. 예. 7월부터 캐스팅을 시작할 겁니다. 네, 곧 저희가 4.3에 대해서 또 한번 깊숙이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또 영화가 탄생되기를 응원하고 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렇게 진짜 각 분야에 계신 분들이 자신의 역할들을 이렇게 잘해 주시니까 참 제주 4.3 또 우리 역사 쪽도 참 든든하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렇게 제주 4.3은 더 단단하게 우리 역사에 자리 잡을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자신감이 생기는데, 근데 또 우리 옆에 계신 우리 반영관 박사님께서는요, 4.3 추가 진상 보고서를 영문으로
이게 번역하고 한다. 이게 추가 진상 보고서는 뭐고 이걸 또 영문으로 번역하신 이유는 뭔가요? 영어를 너무 딸려가지고. 뭐 이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이걸 제가 직접 다 번역한 건 아니고 저희 이제 다른 연구원들과 함께 번역을 한 거고요. 네. 일단 추가 진상 조사 보고서가 무엇인지 설명을 좀 드리려면 진상 조사 보고서를 먼저 설명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많은 분들의 노력 끝에 99년에 4.3의 진실을 규명하고 유가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드리기 위해서 4.3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고 그 결과로 정부 차원의 조사가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담은 진상조사 보고서가 2003년에 확정되었는데 사실 여기 이제 나오신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하시겠지만 그 세월 그 수많은 희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권의 책으로 다 담기기가 사실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저희 4.3 평화재단에서는 진상조사 보고서 확정 이후에도 구체적인 피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추가 진상조사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2019년에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종합한 첫 번째 추가 진상조사 보고서를 발간했고요. 는 이제 진상조사 보고서에서 미처 말해지지 못했던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정리해서 종합한 것으로 마을별 집단 학살 살인 사건이라든가 4.3으로 행방불명 되신 분들의 사례들, 또 나이 어린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입으신 피해 사례 등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슬픈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고서가 발간되고 이제 감사하게도 JDC에서 이 보고서를 영문판으로 번역하자는 제안을 먼저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2000년대 들어서 대한민국 바깥의 비한국어권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4.3이 점차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고 시작하거든요. 4.3이 한국사의 한 영역이 아니라 좀 더 보편적인 학제에서 과거사 극복과 평화 연대를 위한 노력 사례로 꼽히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분들이 사실은 모두가 한국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아니시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 보고서를 영문으로 번역하는 것이 정말 필요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된 보고서 뭐 제주 4.3 Incident Follow-up Investigation Report 4.3 잘못했네요. 4.3 Incident Follow-up Investigation Report는 세계 각국 정부기관이나 도서관, 주요 대학 연구자들에게 보내졌고요. 네. 앞으로 4.3의 진실에 대한 하나의 정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에게 70년 전 이 땅에서 벌어졌던 일들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제주인들의 노력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자들의 논문이 쓰여지고 뭐 여기 계신 다른 분들처럼 소설이나 다큐멘터리, 영화, 유튜브의 댓글이나 인스타 포스팅으로서 4.3을 공감할 수 있는 목소리들이 더 많이 들려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문 보고서 이거 작업하는데 JDC가 이렇게 또 맨 처음에 제안을 하셨군요. 네, 그래서 JDC가 하시는 일이 많으시네요. 보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특히 이제 인권이라는 가치 있잖아요. 인권은 사실은 세계인들이 공유해야 될 보편적 가치란 말이죠. 제주 4.3이 그런 영역까지 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제주 4.3 사건에 대한 용어가 아직도 이렇게 확립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연구가 좀 계속되길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추가적인 연구와 또 재정의를 통해서 제주 4.3 평화공원의 기념비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새겨지지 않은 비석 100비가 있는데 언젠가는 그 제주 비석에 4.3의 이름을 새기고 일으켜 세우는 날이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는 바람 가져보겠습니다.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 이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패널 분들께 오늘 토론에 참여하신 소감 끝으로 한 말씀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환 선생님부터 말씀 듣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너무 아쉬웠고요. 네. 이 짧지만 소중한 시간이 4.3이라는 시간이 저희들 가슴 속에 큰 나무로 자라나는데 어떤 물줄기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앞으로 제작될 영화도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이라는 생각보다는 함께 키워나가는 열매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늘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영화 나올 수 있도록 뜨거운 격려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유튜브를 실시간으로 보고 계신데 이분들도 지금 박수를 막 열심히 물개박수 치고 계시거든요. 예, 손 한번 흔들어 주시겠어요, 여러분? 예.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멀리서 이렇게 함께 온라인으로 해주고 계십니다. 그만큼 공감의 뜻이 그런 행사가 치러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또 신혜림 PD님께도 마지막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저도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쉽긴 하지만 덕분에 고향에서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요. 저는 사실 뭐 1차적인 어떤 정보를 발굴하기도 하지만 이제 취합하고 정리하고 대중들에게 더 잘 다가가기 위한 어떤 각색을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네. 이제 4.3을 말한다 같은 어떤 되게 이제 엄청난 기록들을 읽으면서 막 몇 날 며칠 울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치열하게 1차 제작물, 과거를 기록하는 기록물을 이제 만들어 주시는 덕분에 이런 이야기가 오갈 수 있는 것 같아서 특별히 그런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파비앙 씨. 네, 저는 여행을 하면 무조건 역사적 의미가 담긴 곳을 꼭 가는 편이에요. 그 누군가와 친구가 되려면 그 사람의 아픔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어떤 나라 또는 어떤 지역과 친구가 되려면, 친해지려면 그 지역의 아픔을 알아야 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제주도 요즘 많이들 방문하시는데 일정 중에 꼭 4.3 사건 관련한 곳을 방문해서 몇 초만이라도 이렇게 눈을 감으면서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그 훌륭하신 분들께서 4.3의 어제와 오늘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 이제 여기 계시는 그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지신 여러분들께서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심으로 인해서 오늘 이 순간 여기서 아픔을 겪고 이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모든 이들의 노력이 하나의 운동으로서 4.3이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도 다음에 제주에 오시게 되면 왜 제주가 평화의 땅이어야 하고 어느 날 길을 걷다가 누군가의 옷깃에 달려있는 빨간 불국 동백꽃 모양의 배지를 보시게 되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새겨보실 수 있는 시간이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날들을 위해서 저희도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뭐 역사를 공부하면서 제주 4.3 사건은 우리 현대사의 과거이자 현재이자 미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현대사의 모든 모순과 아픔을 다 함축하고 있는 그런 사건이 제주 4.3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말이 있죠. 역사를 기억하지 않으면 역사는 우리에게 어떠한 가르침도 주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제주 4.3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기억 투쟁을 통해서 우리가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좀 더 건강한 역사를 선물할 수 있는 그런 단단한 그런 사건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이어서 싱어송라이터 요조 씨와 그리고 다니엘 린데만 씨의 특별한 이벤트 코너가 여러분께 준비되어 있거든요. 계속해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니엘 린더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조입니다. 네, 저희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요. 자, 요조 씨, 오늘 저희가 특별한 코너를 이제 진행할 건데 이 코너 이름이 고라줍서인데 전 독일인이라서 그런지 이거 무슨 뜻이에요? 고라줍서의 의미는 아마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말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드는데요. 고라줍서는 말해주세요라고 하는 제주도 방언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다니엘 씨와 제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시청자 여러분께
들려주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연 들을 건데요. 첫 번째 사연은 아주 특별하신 분이 보내주셨는데요. 바로 멕시코에서 제주도로 유학 오신 호세 씨가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3 동백 서포터즈 4기 대표로 맡게 된 멕시코에서 제주로 유학 온 호세 마누엘 에르난데스 오르타입니다. 자, 제주에 유학을 온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섬 제주에 살면서 탐나 왕국에서 일본 점령에 이르기까지 제주의 역사를 알게 됐지만 그중 4.3 사건에 특히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제주 4.3 사건은 비극의 역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제주 4.3의 역사에 대해 아는 사람들 많진 않고 4.3 행사에 대한 참여도 저조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유학생 입장에서 전 세계적으로도 4.3과 비슷한 불행한 사건들이 있었고 현재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역사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으려면 미리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활동하는 동백 서포터즈는 제주 4.3 평화재단의 공식 대학생 서포터즈로 대학생들의 목소리로 제주 4.3 사건을 알리고 4.3의 정신을 세대 전승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4.3이 국제적으로 알려질 수 있도록 관련 콘텐츠를 영어로 번역해 세계에 알리는 홍보 활동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백 서포터즈가 처음으로 대회 행사에 참석해 활동을 시작하는 의미 있는 날입니다. 4.3이 모두에게 기억되는 사건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동백 서포터즈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호세 학생의 사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는 특히 이 4.3 동백 서포터즈를 이끌어 나가는 대표가 유학생인 호세 씨라는 점이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외국에 나가서 사실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공부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심지어 한국인들에게도 많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세계에 알리기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이 정말 너무 멋집니다. 네, 맞습니다. 참 멋진 활동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아까 파비앙의 말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친구 하려면은 그 사람의 아픔을 알아야 되는데 그냥 좋을 때만 같이 있으면은 사실 진정한 친구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호세 학생이 정말 한국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애정을 갖고 관심 가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은 것 같은데요. 저희 외국인 방송인들도 나름 좀 노력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훨씬 더 많은 노력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역사를 알리면 아무래도 좀 더 우리나라하고 한국의 어떤 관계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서로 좀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현장에는 동백 서포터즈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저도 동백 서포터즈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제가 노래를 한 곡 준비했는데. 오, 좋습니다. 들려주실 거죠? 네. 네. 모가나무라는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너는 오늘 아침 그 많은 나무들 사이를 보이지도 않게 자꾸 왔다 갔다 하며 날 찾아보세요. 이 담장 너머에 약을 올리면서 아름답네. 나는 달리던 발걸음을 멈춰서서 고개를 들고 두리번 하다가 아이고
속에서 이렇게도 고운 모과 향기가 어디선가 날아오는 오래전 내가 주문했던 소원 멈추지 말고 계속 달려나가야지요. 떠미는 바람에 맘도 나는 듣는 둥 마는 둥 마냥 멈춰서서 아이고 못 찾겠네. 대체 어디에서 모과 향기가 어디선가 날아오는 오래전 내가 주문했던 소원 감사합니다. 와. 아니 아까 대기하면서 요조 씨가 저한테 좀 이른 아침이라 목소리 안 나올 것 같은데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시간 아예 상관없으신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너무 멋진 그런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더 듣고 싶은데 일단 시간상 지금 다음 사연으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요. 이번 사연도 굉장히 특별한 분이 보내주셨어요. 바로 4.3 유족이신 김연옥 할머니의 손녀 정향신 학생이 보내주셨습니다. 김연옥 할머니는 4.3으로 인해 고작 8살의 나이에 모든 가족을 잃고 혼자가 되셨다고 합니다. 바다에 떠내려간 가족들이 물고기에 뜯어먹혔다는 생각에 평생 생선 요리를 입에 대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2019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할머니 이야기를 담당하기 전했던 정향신 학생은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2년이 지난 지금 정향신 학생이 평화가 보이는 라디오로 다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번 사연은 요조 씨가 소개해 주실 거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4.3 71주년 추념식에서 김연옥 할머니의 사연을 전했던 손녀 정향신이라고 합니다. 추념식 이후로 제게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할머니의 사연이 큰 이슈가 되어서 4.3을 널리 알리는 역할뿐만 아니라 할머니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4.3 전 할머니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했고 할머니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할머니가 그 힘든 시절을 묵묵히 견뎌온 것만으로도 멋있고 대단하고 존경스러웠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물고기를 잘 드시지 않으세요. 추념식에서 말했듯이 부모, 형제 모두가 바다에 떠내려가 물고기에 다 뜯겨 먹혔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할머니는 지금도 바다가 파도를 치면 할머니의 어머니, 아버지가 연호가 하면서 두 팔을 벌려 다가오는 것 같다고 하세요. 어렸을 때 전 할머니가 바다를 좋아하시는 줄로만 알았는데 지금 되돌아보니 바다를 바라보는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살아가기 위한 의지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은 여행지로 제주도를 많이 떠올리지요. 그리고 여행을 오고 싶은 이유 중에는 아름다운 바다를 볼 수 있다는 이유가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시청자분들께 이 제주도의 아름다운 바다에는 4.3이라는 아픈 역사도 담겨 있다는 걸 전하고 싶어요. 제주도의 바다를 보면서 마냥 아름답다, 그리고 힐링된다 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다 속에는 아픈 역사가 있고 또 누군가의 눈물도 들어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라디오를 지켜보고 계시는 할머니, 그리고 우리 가족분들, 이제는 그만 우시고 또 마음의 응어리도 내려놓고 새로 다가올 행복들을 위해서 달려가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사실 외국인으로서 처음으로 왔을 때 계속 여행만 오다가 저도 3년인가 4년 전에 이제 처음으로 그 4.3 관련된 다큐멘터리 여기서 며칠 동안 찍으면서 이 사건을 처음으로 접했는데 많이 깜짝 놀랐고, 사실 이 사연도 지금 들어보니까 독일의 모습하고도 좀 비슷한 면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도 2차 대전이라는 너무나 비인류적인 그 사건 속에서 저희도 너무 많은 인권 문제, 인권 침해 사건들이 있었고, 이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최대한 반성하려고 하고 사과하고 이런 모습들 지금 드러나고 있지만, 사실 드러나지 않은 모습들도 아직 많이 있고, 저도 얼마 전에 독일도 예를 들면 나미비아에서 20세기 초반에 큰 이제 대량 학살했다는 이야기를 처음으로 접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것을 학교에서 안 배웠을까, 또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거의 이유들이 다 있긴 하지만 이런 모습들도 저희 사실 잘 몰랐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앞으로 더 발전하고 더 나가려면은 이런 인권 침해 관련해서 잊지 않고 역사를 계속 공부하면서 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정말 우리도 제주 4.3 사건을 계속 기억하고 또 이런 슬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곡 준비했는데요. 네, 좋네요. 정양신 학생 그리고 김연옥 할머니에게 바치는 곡으로 우리는 선처럼 가만히 누워라는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선처럼 가만히 누워 닿지 않는 천장에 손을 뻗어보았지. 별을, 진짜 별을 손으로 딸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럼 너의 앞에 안조만 무릎 꿇고 저 멀고 먼 하늘의 그 빛나는 작은 별 너에게 줄게. 다녀올게. 말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섬처럼 가만히 누워 볼 수 없는 것을 보려 눈을 감아보았지. 어딘가 정말로 영원이라는 정류장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럼 뭔가 잔뜩 들어있는 배낭과 시들지 않는 장미꽃 한 송이를 들고 우리 영원까지 함께 가자고 말할 수 있을 텐데. 네, 여러분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노래이신 조씨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평화가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 여러분께 보내드린 평화의 메시지가 전 세계에 계신 여러분께 닿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 3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제16회 제주 포럼에 여러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유조 씨의 끝곡과 함께 JDC와 제주 4.3 평화제단이 함께한 저희 평화가 보이는 라디오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대의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로 덜컹이는 기차에 기대어 너에게 편지를 쓴다. 꿈에 보았던 길, 그 길에 서 있네. 서